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 38개, 역대 최장 51.7cm 비례 투표용지가 우리 유권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크리처에서는 총선 중간 판세 점검과 향후 변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보름 정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참 네. 시간이 빨리 간다 싶지만 또 이제 보름이나 또 남았고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우선 중간 판세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각 당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지금까지 최대 고비였던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봉합수순으로 접어들었고 여기에 잠재적 리스크였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이 부분도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들이 일단 이른바 출구 전략을 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별로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종섭 이제 호주 대사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사퇴 요구가 굉장히 거셌는데. 네. 사퇴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뭐 이제 국내에서 대기 상태이긴 한데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별로 이렇게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사퇴를 시켜라. 왜 사퇴 못 시키냐? 사퇴 못 시키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윤 대통령도 뭔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 아니냐. 그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황상무 수석권은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정리를 초기에 빨리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데 사실은 이종섭 건이 더 크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짝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사들보다는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많고 일반 국민들은 그 의대 증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의사들이 반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은 그 덕을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이제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뭐 이런 현상까지 있어서 그 시점에는 한동안 뭐 국민의힘이 압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마구 나왔었단 말이에요. 당내외에서. 자, 그런데 상황이 이제 급반전 돼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럼 왜 그러냐? 일단 의대 정원 문제도 너무 장기화되는 게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종섭 건도 있고. 근데 의대 정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의료계 쪽에서 또는 야권에서 제기했던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 대련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의대 증원 문제를 갑자기 팍 터뜨려서 의사들이 반발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 초반에 사실은 이제 그 물류대란 있고 그럴 때 화물연대 강경 대응하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온 이후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 역할을 딱 주면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이제 부상을 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정당 지지율도 끌어올려서 총선에서 유리한 판세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건 총선용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초기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중재자로 나서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 요구를 이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것처럼 그런 국면으로 이제 가니까 이것도 결국은 약속 대련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좀 정치적으로 좀 기획이 된 거다. 그런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이거 역시 이제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이종섭, 황상무, 뭐 의대 정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중재
이게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서 발표를 했다는 네. 거,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공수처로 계속 공을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 수사할 역량이 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처장 없지, 차장 없지, 네. 선임부장 사표 냈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장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고인 조사도 없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종섭 대사를 맨 위에 정점이죠. 그 위에 또 윗선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불러서 스텝이 꼬였다는 얘기는 법조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그냥 출구가 열렸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의대 교수 사직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2,000명 후퇴 없으면 대화 없다.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이게 국면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런데 또 단서를 달았잖아요. 뭐라고 달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0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의료계에서.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사태의 결말을 대강 좀 짐작이 가요. 예. 어떻게? 네. 사실은 결말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뭐 이제 의료계 요구를 수용을 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 전국 그 의대 교수 협의회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그쪽에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의정 협의체는 이미 가동이 됐어요. 네, 이번에 발표 나오기 1년 전부터 지난해 초부터 쭉 논의를 해가지고 대강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합의가 이제 진행이 됐었냐면 2006년에 이제 의대 정원을 이제 그때 축소를 시킨 거잖아요. 360명 그때 줄였잖아요. 그거 복구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에서 500명. 그 정도에서 일단 얘기가 진행이 거의 돼서 그 정도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까지 전망이 나왔었어.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번에 2,000명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거다. 결국 선거 때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확 급발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했던 거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결말도 대략 이제 우리가 짐작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때 야당 쪽이나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지만 결국은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 이미 관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미 이제 의료계하고는 대략 그 정도 선에서 합의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정도 선일 것이다. 그리고 늘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이제 늘리겠죠. 처음에 일단 뭐 360명으로는 안 될 거고 한 500명 증원 첫 해. 그 다음에 뭐 한 2년 뒤에 뭐 그 600명 증원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뭐 정부가 원하는 최종적으로 뭐 2,000명 선까지 뭐 올린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2,000명까지는 안 늘려도 된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키게 되면 굳이 뭐 2,000명까지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결국은 결말이 지어질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 2,000명 오늘 휴일인가요? 물러섬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죠. 화요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대하게 또 이제 설명자를 낸다고 대통령실에서 또 얘기를 했고 2,000명으로 이렇게 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후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민심이 바라볼 때에 윤석열 정부가 밀렸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수용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어쨌든 모양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총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선거용으로 기획을 한 거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그 애초부터 기획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는. 예. 또 왜냐하면 잘못한 거예요? 결말이 대략 정해져 있거든요. 예, 정해져 있는 거고 의사들이 2006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네. 이미 강력하게 본인들의 응집력을 보여준 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후퇴를 할 거다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정부가 총선용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했던데도 그 응집력이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그걸 확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굴복을 딱 시켜버리면 네. 대통령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칠 거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염두에 뒀던 건데 생각보다는 응집력이 더 강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지만 후퇴를 후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이제 수용을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2,000명 선은 이제 상징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000명까지 증원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판단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빨리 제압이 되고 빨리 사태가 종결이 됐으면 네. 뭐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유능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태가 장기화돼 버렸고 후반부로 오면서 국민들도 상당히 피로감 내지는 실제로 이제 생활에서 이제 그 병원 가서 애로가 좀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체감이 되면서 뭐 이거 빨리 사태 정리를 왜 못하냐 그러면서 이게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이게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원래 기획했던 바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른 결말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권 심판론으로 또 돌아서는 여론들이 있겠다 이런 네. 관측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뭐 분위기 좋습니다. 좋은데 이재명 대표의 거친 발언들 이 부분들이 조금 조명이 되고 있어요. 뭐 중국에 그냥 셰셰, 강원 서도 전락등 이런 얘기도 있고 광주 갔을 때는 좀 거북할 정도로 네. 좀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 지원금 가지고 또 중도층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반론들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전면에 나서 지금 뭐 어찌됐건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감 반 불안감 반 상태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이요? 예, 이재명 대표의 왜 불안합니까?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자신감 반은 뭐냐면 이번에 어찌됐건 이기겠다. 하는 거가 이제 하나 있는 거고 예. 최근에 정권 심판론이 어찌됐건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뭐 이대로만 가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승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자기 공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예상외로 급부상해 버렸다. 조국 대표도 덩달아 이제 급상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이재명에서 조국으로 옮겨 타는 사람들이 증가한 거예요. 예. 이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한동훈으로 옮겨 탄 보수 지지층들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뜸으로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어찌됐건 진보 지지층들이 다시 재결집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투표장에 안 가려던 사람도 조국 혁신당 찍으러 나왔다가 그냥 민주당 후보도 찍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강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국이 너무 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조국 대통령론이 나오는 거죠. 대선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조국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차기는 조국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게 이제 좌절이 된 상태인데 예. 어찌됐건 대충 이제 뭐 결말이 지어지는 상태고 실형 선고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대비해서는 사안 자체가 좀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대가도 어느 정도 치렀고 그러면 뭐 이제는 뭐 조국 좀 띄워도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시각도 일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면 본인 타격이 오잖아요. 예. 예, 이번에 막 굉장히 무리해서 친명 공천까지 해가지고 뭐 조직 기반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 갑자기 이렇게 조국이 부상해 버리면 이제 자기 이제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제 뭐 그 닥쳤던 개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어느 정도까지 크는 건 좋은데 너무 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커버리니까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견제를 하는 예,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신감 반, 불안감 반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그 혁신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 이 얘기는 좀 있었고 재밌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는 문재인의 후계자라는 평가 자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의뢰로서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대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1%, 민주당 42.8%, 오차범위 바뀝니다. 95% 신뢰 수준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무선, 유선, 자동답 방식, 응답률은 4.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어요. 네. 15일 동안 이게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낮아졌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왜냐하면 그 리스크 포인트였던 세 가지가 그렇게 잘 만족할 만큼 행동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 쪽이 지금 현상은 굉장히 불안하겠어요. 이게 네. 어떻게 뭐 반전이라는 이런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반전 계기를 만들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네. 저는 그 1년의 약속 대련을 통해서 원샷 원킬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이종섭 건, 그다음에 이제 황상무 건, 그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 이 문제를 일시에 딱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극적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본 거예요. 저기 전망 계속 하셨었죠. 저희 방송에서도. 그래서 이제 투표일에 임박했을 한 시점에서 이거를 동시에 딱 해결을 하는데, 빨리 온 것 같아요. 예,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 몫으로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총선에서 이제 그 반등을 노리는 예. 뭐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예. 뭐 생각보다 빨리 대응을 하더라고요. 황상무 건. 예. 그런데 좀 이종섭 건은 그때 동시에 처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건은 아직도 그래서 카드로 좀 남겨놓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퇴 건. 예. 사퇴 부분을 좀 남겨놨을 수도 있다. 네. 이것도 아마 뭐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수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마지막 반전 카드로 이종섭 사퇴가 있다. 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원샷 원킬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하고 그 한동훈 위원장 측에 서로 약속대로 합의된 바로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지금 보겠다. 일단 황상무 건 처리하고 예. 이종섭은 사퇴까지는 안 시키고 불러들인 상태 홀딩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일단 의대 문제, 의대 증원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제 방식을 딱 취하고 예. 요거 해서 이제 반응을 또 좀 보는 거죠.
그런데도 여론이 다시 안 올려 지지율이 안 올라온다 하면 마지막 카드로 이제 이종섭 건 사퇴권을 딱 던지는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방식보다는 원래 제가 예상했던 그 방식이 훨씬 더 효과는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뭐 그건 저의 판단인 거고 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 측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을 예. 일단 기획은 한 것 같다.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이제 딴 문제고. 딴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 사퇴를 한다고 해도 반전 카드로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발은 많이 떨어져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상태. 예. 알겠습니다.